사실 저희도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테슬라 신형 모델 Y를 계약했다고 얼마 전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잖아요. 시승차는 많이 탔어도 실제로 전기차를 소유해보는 건 처음인데 의외로 계약을 결정하는 데에는 고작 3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기차를 대하는 방식이나 정부 정책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전기차의 전망이 어떻고를 떠나서 저희 개인적으로 전기차와는 성향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스포일러 팀원들 모두 내연기관차만 타왔고 실제로 전기차를 구매해서 타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런데 다른 전기차였다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약을 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모델 Y, 그 중에서도 신형 모델 Y이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테슬라를 사랑하는 자동차 유튜버의 설득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요. 심지어 이거 M2를 살지 모델 Y를 살지 고민하다가 결정한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평생 내연기관차만 타다가 M2를 포기하고 모델 Y를 계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처음 전기차에 입문하려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한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원래 구매하려던 건 M2였습니다. 5년 동안 타던 3시리즈 계약이 곧 종료되는데 잔존 가치를 계약 당시 낮게 설정한 덕에 인수해서 되팔아도 이득일 정도거든요. 다음 차가 하나 필요했고 굳이 실용성을 따질 필요는 없어서 여러가지 선택지를 고민하다가 M2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기본 할인도 많고 저희는 BMW를 여러 대 구매해서 재구매 할인도 들어간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니 중고 시세와 비슷하게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겠더라고요. 차 자체만 본다면 벤츠는 CLA AMG에 4기통 엔진을 넣는 동안 M2는 여전히 3.0L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잖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로 재밌는 차는 없다고 판단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사랑하는 유튜버죠 BPD님으로부터 신형 모델 Y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력 추천을 하시는 거죠. 같은 자리에 있던 김한용 편집장님도 다른 차는 몰라도 테슬라는 한 번쯤 타보는 게 좋다는 의견, 이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일치했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기둥마다 충전기가 있고 전기차 충전 구역을 따로 정해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아서 충전 불편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길다 보니 충전 문제가 해결됐다면 딱히 문제될 건 없다는 판단도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기본 베이스가 되는 판단 조건인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뭐가 강점이길래 강력 추천을 하는 거냐 이거죠. 생각보다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테슬라 중에서 모델 Y는 특히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저희가 처음 테슬라를 접한 게 구형 모델 Y입니다. 사실 이때는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승차감은 최악이고 다른 브랜드였으면 역대급 결함이라며 난리가 났을 법한 자잘한 문제들, 대표적인 게 말도 안 되는 풍절음 같은 것들이었고요. 그렇다고 마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마치 6, 70년대 미국인들이 야야 그 정도면 됐어 이러면서 대충 만든 차 같은 느낌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고 모델 3 하이랜드부터 승차감이 말도 안 되게 좋아졌는데 이런 업데이트가 신형 모델 Y에도 적용됐다 하더라고요. 마감이나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고 무엇보다 모델 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이기도 하니 이런 차는 한 번쯤 타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요.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BPD님은 테슬라를 굉장히 오래 많이 타왔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흔히 나오는 대답들과는 차이가 꽤 컸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마 전기차를 입문하려는 개인 그리고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한테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는 여전히 최대 보조금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국내나 해외 다른 브랜드들과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무슨 말이냐, 예컨대 보조금 최대 지급 기준이 5,300만원 이하로 정해졌잖아요. 만약 내가 사고 싶은 차 가격이 5,200만원이래요. 그런데 내가 추가하고 싶은 옵션, 예를 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던가 반자율 주행 옵션이라던가 프리미엄 오디오 같은 것들을 추가하면 당연히 5,300만원에 넘어갈 거잖아요. 특히 소프트웨어 쪽인 반자율 주행 옵션 같은 것들도 가격이 상당한데 이걸 선택하자니 보조금을 포기하게 되고 보조금을 택하자니 굉장히 중요한 옵션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걸 우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깡통으로 구매하고요. 그 다음 대부분의 옵션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추가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 차를 구매할 때 깡통 가격으로 사요. 그럼 최대 지급 기준에 충족하니 보조금 받을 건 다 받고 나중에 옵션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올해는 중요해진 이유가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출고가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출고가가 아니라 기본 가격이 기준이었습니다. 예컨대 보조금 최대 지급 기준이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차의 트림 가격이 5,400만원이고 추가한 옵션은 800만원에 달해요. 그럼 최종 가격은 6,200만원
500만원이지만 내가 선택한 트림이 기본 가격이 5,400만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국내 브랜드, 해외 브랜드 할 거 없이 보조금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본 가격, 옵션 가격 상관없이 최종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다른 브랜드들은 출고 전에 옵션을 모두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테슬라는 깡통으로 구매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오토파일럿 같은 걸 추가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소프트웨어 차이가 넘사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BPD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미쳤다, 구형도 신차가 된다, 이런 거죠.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있죠. 아직 국내에서는 불가하지만 스마트 차량 호출 기능 있잖아요. 차를 부르면 내 앞까지 오는 기능인데 새로 추가된 기능이지만 구형 모델들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구형 모델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받쳐준다는 것도 놀랍고 구형에서 신형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버전 업데이트 정도, 아주 많아 봐야 디스플레이 UI UX가 바뀌는 정도입니다. 그나마 업데이트 범위가 넓은 게 BMW라고 보거든요. BM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브레이크 오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해주는 걸 보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범위가 넓다고 생각했는데 테슬라는 아예 다른 차원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형 대비 좋아진 상품성, 그리고 가끔 충전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이것도 소프트웨어 및 테슬라의 독특한 마케팅 방식인데요. 이미 차주분들은 아실 겁니다. 레퍼럴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추천 코드 같은 건데요. 테슬라를 먼저 구입한 차주가 예비 차주한테 이 코드를 주면 차값을 할인받거나 슈퍼차저나 온라인 숍, 서비스 센터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33만원어치 테슬라 크레딧을 줍니다. 이게 과거에 있다가 올해는 중단됐었는데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다만 소수의 차주들이 독점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횟수를 연 최대 10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합니다. 여기에 구형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모델 3 하이랜드부터 승차감이 진짜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개방감이나 공간이 굉장히 좋은 차가 모델 Y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고 획기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 모두 테슬라를 궁금하게 하는 요소들이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좀 다른 관점인데요. 그냥 이 브랜드 자체가 궁금해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테슬라는 브랜드가 좀 신기한 게 대중 브랜드도 커버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도 커버할 수 있는 희한한 브랜드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중 브랜드 차라고 하면 보통 현대기아차, 토요타, 폭스바겐 이런 차들을 말합니다. 현대차에서 토요타로, 토요타에서 폭스바겐으로 넘어가는 건 크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벤츠를 타다가 BM으로 넘어가거나 제네시스로 넘어가는 거 크게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아예 반대로 BM을 타다가 현대차로 넘어가는 건 프리미엄 브랜드를 타다가 대중 브랜드로 넘어간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현대차를 타다가 타도 이상하지 않고요. BM을 타다 넘어가도 이질감이 없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오묘한데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계가 테슬라한테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 선호도를 떠나서 이 테슬라라는 브랜드 자체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저희가 앞으로 자동차 관련 논평을 하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결정하게 됐다는 거고요. 아마 출고가 된다면 주기적으로 시승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간 전기차를 시승차로는 많이 타보긴 했지만 실제로 소유하는 건 처음이기도 하고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소유해 보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